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대입과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퀄, 그리고 플러스 이퀄. 가장 먼저 배우는 연산자이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연산자죠. 하지만 그 뒤에는 표현식의 값, 좌변 평가 횟수, 이벤트 접근자 호출, 그리고 유니티 스트럭트 복사 같은 묵직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언어 사양부터 IL 레벨까지 대입의 진짜 모습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작성했을 법한 4줄의 코드를 함께 보시죠. 모두 이퀄 또는 플러스 이퀄을 쓰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종류의 연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줄 모두 동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줄에서는 getActive Play Index 메서드가 한 번 호출될까요? 2번 호출될까요? 둘째 줄은 맵프레임 힙에 새 문자열을 만들어 GC, 즉 가디지 컬렉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줄은 플러스 이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서드 호출로 컴파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줄은 놀랍게도 컴파일 에러입니다. 이 4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문은 실행 단위입니다. int x equal 1 세미콜론. 이 전체가 하나의 문이죠. 둘째, 표현식은 값을 만들어내는 단위입니다. 1 더하기 2도 표현식이고 놀랍게도 x equal 1도 값을 가진 표현식입니다. 셋째, 부수 효과는 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 상태를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메서드 호출이나 필드의 값을 쓰는 일이 대표적이죠. 이 세 용어가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퀄이 만들어내는 값은 무엇일까요? C# 언어 사양은 대입 연산자를 assignment expression, 즉 대입 표현식으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 x equal 5는 그냥 실행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값을 가진 식입니다. 그 값은 좌변에 저장된 값이고 타입은 좌변의 타입을 따릅니다. 비유하자면 계산대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손님이 돈을 건네면 금전함에 돈이 들어가는 부수 효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원이 영수증을 한 장 돌려주죠. 이 영수증을 바로 다음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식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대입식 x equal 5는 2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왼쪽의 부수 효과, 즉 메모리상의 x 슬롯의 값 5를 기록하는 일, 그리고 오른쪽의 표현식 값, 즉 대입된 값 5 자체를 식의 결과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부수 효과만 있다면 단순한 명령에 그치겠지만 표현식 값까지 함께 돌려주기 때문에 다른 식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점이 대입의 본질입니다. 실제 코드로 확인해 보시죠. 12번째 줄 if 괄호 x equal f 괄호 닫고 부등호 0. 여기서 괄호 안에 x equal f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f가 돌려준 41을 x에 저장하는 부수 효과, 그리고 그 42 자체를 표현식 값으로 돌려주는 일이죠. 그래서 13번째 줄에서 그 값을 바로 0과 비교한 결과가 참이면 x를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17번째 줄을 보시죠. a equal b equal 5. 같은 원리가 체인 대입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대입은 우결합, 즉 오른쪽부터 묶이기 때문에 먼저 b에 5가 들어가고 그 결과로 돌려받은 5가 다시 a에 흘러갑니다. 한 줄로 두 변수를 같은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표현식 값에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이 가장 빛나는 곳은 파일이나 네트워크에서 한 줄씩 읽어드리는 루프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while 괄호리 8 line equal reader sum read line 괄호 닫고 나시콜 널. 한 줄 안에 읽어오기와 널 검사가 동시에 들어있죠. read line이 돌려준 문자열을 라인에 저장하면서 그 값 자체를 받아 널인지 확인합니다. 대입이 표현식이 아니었다면 읽기와 검사를 2줄로 나눠 쓰거나 임시 변수를 따로 선언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컴파일러는 이 마법 같은 동작을 IL 레벨에서 어떻게 구현할까요? 핵심 명령은 dupe, 스택 복제 명령입니다. IL 밑줄 0000줄에서 F를 호출해 결과 41을 스택에 올립니다. 그 다음 IL 밑줄 0005의 dupe, 이 명령이 열쇠입니다. 스택 최상단의 값을 복제해 2벌로 만듭니다. IL 밑줄 0006의 ST 락자명이 그중 하나를 X에 저장하면서 대입의 부수 효과를 수행하고 남은 한 벌은 그 위에 비교 연산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대입이 값을 만들어낸다는 언어 사양이 IL 레벨에서는 바로 이 dupe 한 줄로 실현되는 겁니다. A equal B equal C, 같은 체인 대입도 같은 원리로 동작합니다.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술 계열의 플러스 equal, 마이너스 equal, 곱하기 equal, 나누기 equal, 나머지 equal, 비트 계열의 비트 and equal, 비트 or equal,
비트 XO 이퀄, 그리고 시프트 계열의 왼쪽 시프트 이퀄, 오른쪽 시프트 이퀄까지. 이 모든 복합 대입이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XOP 이퀄 Y는 X 이퀄 XOP Y와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좌변 X가 정확히 한 번만 평가된다는 점이죠. 게다가 일부 타입에서는 암시적 캐스팅이 자동으로 삽입되는 완화 규칙까지 추가됩니다. 이 한 번만 평가의 의미가 다음 섹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제로 차이를 살펴보시죠. 좌변에 부수 효과가 있는 식이 들어갈 때 복합 대입과 그 플러스 형태는 완전히 다른 동작을 합니다. ARR 대괄호 getIndex 괄호 닫고 플러스 이퀄 1 그리고 ARR 대괄호 getIndex 괄호 닫고 이퀄 ARR 대괄호 getIndex 괄호 닫고 플러스 1 의미가 같아 보이지만 호출 횟수가 다릅니다. 이 그림이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의 복합 대입 형태에서는 getIndex가 단 한 번 호출됩니다. 인덱스 i를 한번 받아서 그 슬롯의 주소를 계산한 뒤 그 주소에서 값을 읽고 2를 더해 같은 주소에 다시 쓰는 거죠. 반면 오른쪽의 플러스 형태에서는 getIndex가 두 번 호출됩니다. 우변의 인덱스를 위해 한 번, 좌변의 저장 대상 인덱스를 위해 또 한 번. 만약 getIndex가 단순한 함수가 아니라 로그를 남기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던지는 함수였다면 단순 축약이라고 생각하고 리팩터링 했다가 호출 횟수가 2배가 되어버리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코드로 차이를 직접 측정해 봅시다. getIndex는 호출될 때마다 밑줄 카운트를 1씩 증가시키고 2를 돌려줍니다. 10번째 줄에 컴파운드 메서드 ARR 대괄호 getIndex 괄호 닫고 플러스 이퀄 2를 실행하면 밑줄 카운트가 1이 됩니다. 그런데 15번째 줄에 expanded method 같은 의미로 플러스는 ARR 대괄호 getIndex 괄호 닫고 이퀄 ARR 대괄호 getIndex 괄호 닫고 플러스 1을 실행하면 밑줄 카운트가 2가 됩니다. 같은 결과를 만드는 코드처럼 보이지만 부수 효과는 2배가 되는 겁니다. IL을 보면 차이가 더욱 명확합니다. 복합 대입 쪽 IL입니다. IL 밑줄 0001에서 getIndex가 단 한 번 호출됩니다. IL 밑줄 0006에 LDLMA 슬롯의 주소를 스택에 올립니다. 그리고 IL 밑줄 000B의 듀프가 다시 등장하죠. 이 주소를 복제해 한 벌은 읽기용으로 다른 한 벌은 쓰기용으로 재사용합니다. 그 결과 getIndex 호출도 인덱스 계산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면 플러스 형태의 IL입니다. IL 밑줄 0001에서 getIndex가 한 번 호출되어 저장 대상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IL 밑줄 0007에서 getIndex가 또 한 번 호출됩니다. 이번엔 읽어올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죠. 같은 메서드가 두 번 불려나가고 만약 그 메서드가 부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수 효과도 2배가 됩니다. 단순 축약이 아니라는 사실이 IL 레벨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쯤에서 대입의 IL 명령어 전체 지도를 한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대입 한 줄의 정체는 결국 저장소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단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코드와 IL을 짝지어 살펴보시죠. 예제 코드입니다. 스토리지 리모 클래스에는 인스턴스 필드 X와 정적 필드 Y가 있고 각각을 설정하는 메서드 setX, setY가 있습니다. RIStore 클래스의 스토어 메서드는 인트 배열의 요소와 오브젝트 배열의 요소에 각각 값을 대입합니다. 같은 이퀄 한 글자지만 좌변이 인스턴스 필드냐 정적 필드냐 값 타입 배열이냐 참조 타입 배열이냐에 따라 IL은 완전히 다른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IL을 보세요. 네 번째 줄 인스턴스 필드 X에 저장할 때는 stfld 명령을 씁니다. 여덟 번째 줄 정적 필드 Y에 저장할 때는 stsfld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4번째 줄 인트 배열의 요소에 저장할 때는 stlm.i사가 사용되죠. 모두 같은 이퀄 한 글자에서 출발했지만 좌변의 종류에 따라 컴파일러가 정확히 맞는 명령어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줄을 보세요. 같은 배열 요소라도 참조 타입 배열에 저장할 때는 stlm.i사가 아니라 stlmref라는 별도 명령으로 또 달라집니다. 컴파일러는 좌변이 값 타입 슬롯이냐 참조 타입 슬롯이냐까지 구분해서 명령어를 골라주는 겁니다. 전체 지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역 변수에는 st락 계열, 메서드 인자에는 stag, 인스턴스 필드에는 stfld, 정적 필드에는 stsfld가 쓰입니다. 배열 요소는 값 타입이면 stlm.i사 같은 타입별 명령, 참조 타입이면 stlmref, 간접 저장에는 sti, nd 계열, 그리고 체인 대입이나 조건식 속 대입에는 듀프가 들어갑니다. 이 표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두면 나중에 IL2CPP, 즉 유니티의 AOT 빌드 산출물이나 디버거 디스어셈블리를 읽을 때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복합 대입의 두 번째 특수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좁은 정수 타입에서 일어나는 암시적 캐스팅입니다. 유니티에서는 쇼트, 바이트, 우쇼트 같은 좁은 정수 타입을 네트워크 패킷이나 메모리 절약을 위해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다음 코드를 보면 의외의 컴파일 에러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HP equal HP 더하기 1, 쇼트 타입 변수의 1을 더해서 다시 대입하는 평범한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CS0266 에러로 컴파일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C샵의 산술 연산자가 int 미만 타입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트 더하기 int는 자동으로 int로 확장되어 결과가 int가 되고, 이걸 다시 좁은 쇼트에 넣으려면 데이터 손실 위험이 있어 명시적 캐스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의미를 복합 대입으로 쓴 세 번째 줄의 HP 플러스 equal 1은 정상적으로 컴파일됩니다. 왜 그럴까요? C샵 언어 사양 11.18.4절에는 복합 대입에 대해 명시적 변환이 존재하면 허용한다는 완화 규칙이 들어있습니다. 즉, HP 플러스 equal 1은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HP equal short casting HP 더하기 1로 자동 변환해주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에러, 한쪽은 통과인 개의 완화 규칙 덕분이죠. 이 캐스팅이 컴파일러에 의해 정말로 삽입되는지 다섯 번째 줄의 S 플러스 equal 1을 IL로 직접 살펴보시죠. 컴파일러가 우리 모르게 무엇을 끼워 넣었는지 다음 IL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L을 보세요. IL 밑줄 000의 애드는 int 덧셈을 수행해 결과가 int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IL 밑줄 0003의 conv.i 이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컴파일러가 몰래 넣어준 캐스팅입니다. 16비트 signed 인티저로 좁히는 변환이죠. 그 다음 IL 밑줄 0004의 stag.s로 매개 변수 s에 저장합니다. 우리가 쓴 코드에는 캐스팅이 한 글자도 없었지만 IL에는 conv.i가 또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완화 규칙은 편리하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쇼트 s에 쇼트의 최대값 신산만 2767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언체크드 컨텍스트에서는 조용히 랩핑되어 마이너스 32,768이 되어버립니다. 데이터 손실은 발생했지만 예외도 경고도 없죠. 세 번째 줄처럼 체크드 블럭으로 감싸야 비로소 오버플로우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네트워크 패킷에서 증가 카운터를 쇼트로 쓰다가 최대값 직후에 음수로 튀어버리는 버그를 만나기 쉬운 패턴입니다. 좁은 정수 타입의 복합 대입을 쓸 때는 오버플로우 가능성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벤트에서의 플러스 이퀄과 마이너스 이퀄입니다. 일반 변수에서 플러스 이퀄은 더하기였지만 이벤트에 붙는 플러스 이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덧셈이 아니라 애드 접근자 호출로 변환되거든요. 마이너스 이퀄은 리무브 접근자 호출이 됩니다. 컴파일러는 이벤트 멤버에 대해 자동으로 애드 밑줄 이벤트 이름과 리무브 밑줄 이벤트 이름이라는 접근자 메서드를 생성합니다. 외부에서 이벤트 플러스 이퀄 핸들러라고 쓰는 순간 C샵 컴파일러는 이를 애드 밑줄 이벤트 이름 괄호 핸들러 괄호 닫기라는 메서드 호출로 바꿉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벤트의 동작을 영원히 오해하게 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죠. 다섯 번째 줄 버튼 클래스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줄의 서브스크라이브 메서드는 b.click 플러스 equal onClick으로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코드만 보면 단순한 더하기 같지만 다음 IL에서 그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줄 unsubscribe 메서드는 마이너스 equal로 같은 핸들러를 해제합니다. 등록과 해제가 대칭적으로 한 줄씩 짝을 이루죠. 이 마이너스 equal도 단순한 빼기가 아니라 곧 살펴볼 remove 밑줄 클릭 접근자 호출로 변환됩니다. 서브스크라이브의 IL을 보면 더하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IL 밑줄 0002의 LDFTN으로 onClick 메서드의 함수 포인터를 가져오고 IL 밑줄 0008의 new obj로 이븐트 핸들러 대리자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핵심인 IL 밑줄 000D의 콜버트 명령 플러스 이퀄이 add 밑줄 클릭이라는 메서드 호출로 변환된 거죠. 우리가 더하기 기호를 쓴 순간 컴파일러는 메서드 호출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게 이벤트 플러스 이퀄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add 밑줄 클릭 접근자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줄의 주석을 보면 스레드 안전한 리스트 갱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10번째 줄의 IL 밑줄 000B delegate.combine 호출입니다. 기존 핸들러 리스트에 새 핸들러를 덧붙여 새 대리자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단순한 대입이 아니라 리스트 합치기라는 사실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죠. 이어서 17번째 줄의 IL 밑줄 001이 interact.compare exchange가 등장합니다. 원자적 비교 후 교체 연산을 통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리스트를 갱신합니다. 21번째 줄의 IL 밑줄 001의 분기를 보세요. 교체가 실패하면 다시 루프 처음으로 돌아가 갱신을 재시도합니다.
즉 이벤트의 플러스 이퀄은 단순 대입이 아니라 멀티캐스트 대리자 리스트에 새 항목을 스레드 안전하게 추가하는 묵직한 메서드 호출입니다. 참고로 이벤트 멤버의 단순 이퀄로 덮어쓰기를 시도하면 선언 클래스 외부에서는 컴파일 에러로 막아놓았는데 핸들러 목록을 통째로 날리는 실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죠. 다음은 참조 할당입니다. C# 7.0에서 레프 지역 변수가 도입되었고 7.3부터는 재할당까지 허용되면서 참조 할당 문법이 언어 차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ref int r ref 타깃이라고 쓰면 r은 타깃의 값을 복사한 새 변수가 아니라 타깃 자체에 대한 별칭이 됩니다. r에 무언가를 쓰면 그 값은 곧장 타깃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ref int r ref arr 대괄호 0 그리고 r 100을 실행하면 arr 대괄호 0이 직접 100이 됩니다. 복사본을 거치지 않은 진짜 별칭입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시죠. 다섯 번째 줄 ref int r ref arr 대괄호 0 여기서 r은 arr 대괄호 0이라는 슬롯 자체를 가리키는 별칭이 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r에 100을 대입하면 중간에 어떠한 복사도 없이 arr 대괄호 0이 직접 100으로 바뀝니다. 마치 같은 변수에 다른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 이름표로 값을 쓰는 것 같죠. IL을 보면 별칭의 정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IL 밑줄 0002의 LDL레마 명령 ARR 대괄호 0의 주소, 즉 관리 포인터를 스택에 올립니다. 그리고 IL 밑줄 0009의 STINT I4 그 주소에 직접 100을 저장합니다. 중간에 값을 복사하는 단계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LDL레마와 STIND의 조합이 바로 참조 할당의 진짜 모습이죠. 스펜T나 unsafe.asT 같은 고성능 API와 결합하면 큰 스트럭트 배열을 제로 카피로 처리할 수 있고 유니티의 네이티브 어레이 인덱서 슬롯에 ref로 접근할 때도 같은 원리가 사용됩니다. 이제 대입의 의미가 좌변과 우변의 타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이퀄 한 글자라도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서는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이 그림이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위쪽의 값 타입 벡터3 B equal A를 보세요. 스택에 A가 있고 B가 새로 만들어질 때 A 외 12바이트, 즉 X, Y, Z 모두를 통째로 비트 복사합니다. 그 결과 A와 B는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데이터가 되죠. 한쪽을 바꿔도 다른 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아래쪽의 참조 타입 플레이어 B equal A를 보세요. 실제 객체는 힙에 있고 스택에는 그 주소만 들어있습니다. 대입은 그 8바이트 주소만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같은 힙 객체를 함께 가리키게 됩니다. 한쪽에서 객체의 필드를 바꾸면 다른 쪽에도 그대로 보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시죠. 다섯 번째 줄의 HP 컴포넌트는 struct, 즉 값 타입이고 여섯 번째 줄의 에너미는 클래스, 즉 참조 타입입니다. 11번째 줄에서 C2 equal C1으로 값 타입을 대입한 뒤 C2.HP를 0으로 바꾸면 13번째 줄의 C1, HP는 여전히 100을 출력합니다. 두 변수가 완전히 독립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16번째 줄에서 E2 equal E1으로 참조 타입을 대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2HP를 0으로 바꾼 결과 18번째 줄의 E1, HP도 0이 됩니다. 같은 힙 객체를 두 변수가 함께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유니티에서 벡터3는 12바이트, 매트릭스 4x4는 64바이트짜리 큰 구조체입니다. 하페스에서 이런 큰 스트럭트를 빈번히 대입하면 복사 비용이 쌓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이제 함정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티를 처음 만진 C# 개발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에러, 이로 컴파일 에러라고 부를 만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줄, 트랜스폼 점, 포지션 점, x equal 0f. 트랜스폼의 위치에서 x 좌표만 바꾸고 싶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CS1612 에러를 던집니다. 에러 메시지는 트랜스폼 점 포지션의 반환 값을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매우 황당하게 느껴지는 에러입니다. 이 그림이 에러의 이유를 풀어줍니다. 트랜스폼 점 포지션은 사실 필드가 아니라 프로퍼티입니다. 즉 내부적으로 get 밑줄 포지션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 벡터3 스트럭트의 복사본을 스택에 반환합니다. 그림 가운데를 보세요. 그 복사본의 x필드를 0으로 바꿔도 원본 트랜스폼 내부의 포지션 필드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임시 복사본은 곧 버려지고 마는 거죠. C# 컴파일러는 이런 무의미한 쓰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컴파일 에러로 막아놓았습니다. 만약 컴파일이 그냥 통과됐다면 개발자는 트랜스폼이 안 움직인다며 며칠을 디버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줄처럼 프로퍼티 전체를 새 벡터 3로 한꺼번에 재대입합니다. 둘째,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줄처럼 로컬 변수 P에 복사한 뒤 그 복사본의 X를 바꾸고 마지막에 다시 transform.position에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14번째 줄처럼 위 같은 확장 메서드를 만들어두면 한 줄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공통점은 트랜스폼의 세터, 즉 셋 밑줄 포지션을 마지막에 반드시 호출한다는 것입니다. 프로퍼티 세터를 호출해야만 원본 데이터가 실제로 변경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함정은 맵프레임 문자열의 플러스 이퀄을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스트링은 분명 참조 타입인데 동시에 불변이라는 특수한 성질을 갖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문자열의 내용은 절대 바뀌지 않죠. 그래서 s 플러스 이퀄 x는 기존 버퍼에 덧붙이는 게 아니라 string.concat 메서드로 변환되어 매번 힙에 새 문자열을 할당합니다. 한 번이면 괜찮지만 매 프레임 반복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네 번째 줄에서 밑줄 로그 필드를 빈 문자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줄 업데이트 안에서 스페이스 키가 눌릴 때마다 밑줄 로그에 새 로그 줄을 플러스 이퀄로 누적시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패턴은 유니티 핫패스에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코드입니다. 매번 새 문자열이 힙에 할당되고 기존 밑줄 로그의 내용을 그쪽으로 통째로 복사한 뒤 옛날 밑줄 로그는 가비지가 되어버려집니다. 더 단순한 예제로 비용을 추정해 보시죠. 일곱 번째 줄 루프 안에서 s 플러스 이퀄 x를 3회 반복합니다. 이 코드를 IL로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IL을 보세요. 첫 번째 줄 주석이 알려주듯이 s 플러스 이퀄 다운표 x를 3회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핵심은 일곱 번째 줄에서 시작하는 루프 안에 있죠. 열 번째 줄에 IL 밑줄 0010 string.concat이 호출되어 매 반복마다 두 문자열을 합친 세 문자열을 힙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에 IL 밑줄 0015 st락.0이 그 세 문자열의 참조를 S에 다시 대입합니다. 옛날 S가 가리키던 문자열이니 순간 가비지가 되죠. 20번째 줄을 보세요. blt.s가 루프 시작점인 IL 밑줄 0001로 다시 점프하면서 같은 할당과 복사가 n번 반복됩니다. 그 결과 총 복사 비용은 1, 2, 3, 4식으로 누적되어 O of n squared, 즉 n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유니티의 범짓이나 IL2 CPP 런타임 할당자에 매 프레임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프레임마다 지시점 얼록이 튀어오르는 지시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유니티 프로파일러에서 지시점 얼록이 매 프레임 보인다면 가장 먼저 의심할 패턴입니다. 해결책은 네 번째 줄처럼 스트링 빌더를 한 번만 만들어 재사용하는 겁니다. 내부에 차배열 버퍼를 가지고 있고 용량이 부족할 때만 2배로 확장하죠. 아홉 번째 줄의 어펜드는 그 버퍼에 직접 쓰기 때문에 매 호출마다 새 문자열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반복 연결의 비용이 O of n으로 줄고 12번째 줄에 toString이 호출될 때 단 한 번만 최종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결과를 얻으면서 지시 부담은 거의 0으로 떨어지는 거죠. 한 가지 오해는 풀어두고 가겠습니다. 모든 문자열 연결이 비싼 건 아닙니다. 컴파일 타임 상수끼리의 연결, 예를 들어 다운표 A 더하기 다운표 B 같은 표현은 컴파일러가 미리 접어서 AB라는 하나의 상수로 만들어둡니다. 실행 시 비용은 0이죠. 진짜로 경계해야 할 것은 변수끼리 반복적으로 플러스 이퀄을 누적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인스펙터 참조에 대한 재대입입니다. 유니티 신입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로 콘솔에는 에러가 안 나지만 결과는 분명히 잘못된 패턴입니다. 코드를 보세요. 네 번째 줄 enemy prefab 필드를 인스펙터에서 prefab으로 지정해둡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줄 스타트 안에서 enemy prefab equal instantiate 괄호 enemy prefab으로 그 자리에 신에 생성된 인스턴스를 덮어 씌웁니다. 참조 타입 대입은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복사라는 점을 떠올려보세요. 이 한 줄이 실행되는 순간 인스펙터가 꽂아준 프리팹 원본 참조는 필드에서 사라지고 신 인스턴스 참조가 들어앉습니다. 그 결과 15번째 줄의 스폰모어에서 다시 인스턴시에이트를 호출해도 이미 찍혀나온 신 인스턴스를 또 복제하는 엉뚱한 동작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인스턴스가 파괴되면 에너미 프리팹 필드는 디스트로이드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어 더 이상 새 잡을 만들 수도 없게 되죠.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네 번째 줄의 에너미 프리팹은 인스펙터가 주입한 원본으로 그대로 두고 다섯 번째 줄에 퍼스트 인스턴스라는 별도 필드를 만들어 찍힌 인스턴스를 보관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인스턴시에이트의 결과를 퍼스트 인스턴스에 저장하고 14번째 줄의 스폰모어에서는 항상 프리팹 원본인 에너미 프리팹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인스펙터가 주입하는 참조는 절대 재대입하지 마세요. 작업용 인스턴스가 필요하다면 별도 필드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대입 계열 연산자가 C# 역사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C# 1.0에서 이미 산술, 비트, 시프트의 모든 복합 대입이 한꺼번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7.0에서 래프 지역 변수가 도입되었고 7.3에서 재할당이 허용되었습니다. 8.0의 널, 병합, 할당 연산자, 11의 부호 없는 우측 시프트 복합 대입, 그리고 가장 최근 14에서는 x 물음표점 y z 형태의 널 조건부 대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두 절에서 8.0과 14의 신규 문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 8.0에서 도입된 널 병합 할당 연산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lazy initialization, 즉 처음 쓸 때만 생성하는 패턴을 8번째 줄처럼 if 문으로 풀어서 써야 했습니다. 밑줄 아이템즈가 널이면 새 리스트를 만들어 밑줄 아이템즈에 대입한 다음 그 밑줄 아이템즈에 값을 추가하는 흐름이죠. 의도는 단순한데 코드는 두 줄로 늘어나고 가독성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C#8 이후에는 8번째 줄처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줄 아이템즈 널, 병합 할당, 연산자, new list int, 좌변이 널일 때만 우변을 평가해서 대입하라는 의미죠. 단순히 표현이 짧아진 것뿐 아니라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IL 분기까지 더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IL을 보면 효율의 비밀이 보입니다. IL 밑줄 0001에서 밑줄 캐시 필드를 로드한 다음 IL 밑줄 0006에 br2.s 명령, 널이 아니면 IL 밑줄 0013으로 점프해 우변 평가 자체를 건너뜹니다. 널일 때만 IL 밑줄 0009의 new obj로 새 리스트를 만들고 IL 밑줄 0002의 stfld로 필드에 저장하죠. 즉 이미 값이 있다면 뉴리스트 인트 같은 할당 비용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 한 줄짜리 패턴이라서 실수로 2번 생성하는 레이스 버그도 줄어듭니다. 다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레이지티 같은 별도 동기화 메커니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가장 최근에 추가된 C# 14의 널 조건부 대입입니다. C# 13까지는 물음표점 연산자를 대입의 좌변에 쓸 수 없었습니다. 객체가 널일 수 있을 때 매번 if 분기로 막아줘야 했던 거죠. 14에서 이 제약이 풀리면서 코드가 한층 간결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줄처럼 if 분기로 널 검사를 거친 다음에야 타깃점 네임의 값을 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옵셔널 참조가 많은 코드에서는 이 보일러플레이트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C# 14에서는 두 번째 줄처럼 한 줄로 끝납니다. 타깃 물음표점 네임 이퀄, 다운표 앨리스,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좌변이 널이면 우변은 아예 평가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변이 expensive compute 같은 무거운 함수였다면 타깃이 널일 때 그 함수는 호출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수 효과가 있는 우변을 넣을 때는 이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둘째, 전체 시계값은 널러블 타입이 됩니다. 즉, var 이퀄 타깃 물음표 점 name 이퀄 다운표 앨리스의 r은 스트링 널러블이 되죠. 세 번째 줄처럼 복합 대입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유니티 코드에서의 문법이 빛납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get component rigid body 괄호 닫고 물음표점 velocity 이퀄 vector 3.0 컴포넌트가 붙어있지 않아 get component가 널을 돌려주면 velocity 대입 자체가 자동으로 생략됩니다. 옵셔널 참조 처리에서 흔히 쏟아지던 if 분기들이 한 줄로 압축되는 거죠. 오늘 다룬 대입과 복합 대입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 가장 새로운 문법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퀄 한 글자 뒤에 표현식의 값, 좌변 평가 횟수, 이벤트 접근자, 참조 별칭, 스트럭트 복사, 그리고 널 안전성까지 C#, 런타임의 저장소 모델 전체가 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증감 연산자를 같은 표현식 관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